자, 이어서 갑니다. 덕종 가겠습니다. 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압록강에서 도련법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네, 천리장성. 덕종 때부터 쌓는 게 아니라 덕종 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종 때 완성됐다. 그림 같이 봐주시죠. 네, 여기 천리장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 덕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감찬 건이 위에 섰다는 거. 거란과의 3차의 승리 이후에 건이 섰다는 거. 현종 때 승리는 했지만 현종 때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덕종에서부터 종종의 천리장성이 쌓게 됐다. 그 덕종 말년에 인주시는 오늘 인천 얘기합니다. 인천에 인주시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귀족 사회가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문종가죠. 자, 토지제도 경정전식과. 자, 이제는 현직입니다. 시정과 개정전식과는 전현직입니다. 시정, 개정, 경정전식과 전현직에게 주는 거고요. 토지를 주다 보면 토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구에만 주는 거죠? 현직에.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전현직이냐 현직이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사실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수조권을 지급했다. 소유권을 지급하고 안 됩니다. 일정한 농민들이 농사짓건 일정한 부분의 수확량의 일부를 내가 내 월급 몫으로 가져간다. 이걸 수조권이랍니다. 조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나의 월급 몫으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 다음에 무관에 대한 대우를 현저히 개선하였고 경정전식과 때 문종 때 나와 있다시피 그대로입니다. 한해가가 소멸되었다. 한해가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지. 예역전이 지급됐기 때문에 한해가가 소멸돼야 되겠죠. 아까 개정전식과 때 만들었던 이게 소멸되었다. 향리에게 주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한해가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시가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향리에게 지급할 토지지도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삭제돼 버린 거예요.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경정전시가 때 향리에 지급할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됐다. 그래서 이걸 예역전이란다. 중앙이 아닌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질 토지다. 토지 수조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공무원이 되면 월급을 2번 받을 수는 없지 않나? 통장에? 그죠? 그죠? 2번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 번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음전.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만들어졌다. 공음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음전. 또 세습이 가능한 토지도 한번 잡아야 되겠죠. 원래는 세습이 불가죠. 원칙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년퇴직을 한다고 그러죠. 공무원이. 그죠? 퇴직을 하거나 공무원 생활하다 사망을 하게 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외적이라고 봐야죠. 예외적 상황이 있더란 거지.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세습이 돼. 자기 자식들이 세습한 게 있더라. 공신전, 방금 얘기했던 공음전. 공신은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 공음전은 우리 알다시피 아버지 백으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자제들은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은 군인전, 예역전,
내장재는 궁궐에 살림살이를 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토지가 그대로 물려받아줘야 되겠죠. 왕권이 바뀐다 해서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궁궐 살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적으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A적으로 세습이 가능하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분 전 군인의 유가족에 지급되었던 구분 전 유품이 이하의 관리 유가족에까지도 확대되었다. 한인 전 유품의 관리에 아들 중에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것들 한인전이라고 한다. 고려시대 관리 자식 태어나면 되게 복받아서 그죠?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이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좀 부럽기도 하지만 공평하지 않죠. 지금 21세 시각으로 보자면 녹봉제도 현직 관리에게 쌀, 보리, 배, 비단 등을 지급. 녹봉은 1년에 두 번씩 밑줄 그시고 녹패라고 하는 문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밖에 녹패 밑줄 그습니다. 월급 받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고금록 역사책입니다. 고금록에는 옛 얘기를 기록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풀이하게 되면 고금록 박일량 그 문종의 아들이 숙종인데 문종 때 하려고 했는데 박일량이 죽었던 시기가 숙종 1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 고금록의 첫 번째 책은 문종일 수도 있고 숙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종 때도 포함될 수도 있고 숙종 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금록이 정확하게 몇 년이 편찬됐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충렬왕 때 원부 호공도 고금록을 집필 뿐만 아니라 공민왕씨 이인복도 고금록이라는 책을 편찬했지만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옛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학 12도. 자, 사학 12도 보겠습니다. 자, 거란 침입에 국정감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충이 개경의 구제학당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다른 퇴직 관련 유학자들도 사학을 건립하여 개경에 12개의 학교를 융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자감은 더욱더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12공도 갑니다. 자, 항상 이렇습니다. 어느 시기든 간에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초기에는 관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기,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중후반에 넘어가게 되면 관학은 쇠퇴합니다. 대신에 사학은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직 생활했던 사람들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만들어진 게 총 12개가 만들어졌다. 그걸 12도라고 합니다. 도자라고 항상 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2개의 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왜일까? 봐봐요. 여기는 국자감이잖아. 국자감 나온 애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에 가서 관직에 나가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2도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과거 응시했을 경우에 합격률이 증가하게 되더라. 그러면 합격률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학생들이 여기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대학을 다니다 오신 분들,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그 학력 가지고 다시 공무원을 준비하기 때 다시 와서 공부를 또다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공무원에 맞는 공부를 시킨 게 아니라 전공 과목을 가르쳐 줬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전공이 다 다를 거거든요. 네. 공무원 과목에 맞는 패턴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학원에 와서 다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일종의 사학이에요. 네, 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공무원 학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다 독학해서 공부했다고 얘기해요. 독학해서 전부 다 내가 공무원이 됐다. 네. 그때는 시험 난이도 독학해서 될 만한 정도의 난이도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공무원이 있다면은, 나 때는 많이 하면은, 나 때는 말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를 갖다 어떻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수준에 맞게끔 독학에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독학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죠. 네. 한 과목만 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근데 이게 5과목을 다 잘해야 되잖아요. 원하는 점수 90점 이상 다 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여러분들 지금 다
학원에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어서 갑니다. 자, 12공도 봐주세요. 문헌공도하고 홍문공도 두 개를 묶어서 별표하시죠. 별표하시고 구분 요함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문헌공도 최충, 홍문공도 정백월, 이 두 사람을 서로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구분 요함선 두 개를 묶어가지고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나머지 10개는 안 해도 돼요. 일단 12도가 있었다. 개성에 이 학교는 전부 다 개경에 12개의 학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학이죠. 학생들이 줄을 서서 접수했답니다. 줄을 서서 접수했답니다. 기타 정책. 개경의 흥왕사를 창건하고 불교를 장려, 두 아들 의천과 도생을 출가했다. 그 중에 이제 의천이 되게 유명한 인사가 되죠. 그러니까 5 아들 중에 3명이 왕이 되고 2명이 유명한 승려가 됐다는 거예요. 왕보다 더 유명한 승려가 나타나서 대단한 거죠. 명성으로 이름을 날렸고 문종의 원찰로 창건되겠다. 흥왕사는 문종의 원찰이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이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걸 원찰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부처님을 모시고 불경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장소가 절간이겠죠. 절이겠죠. 그런데 절간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겠지만 왕들의 이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공간을 만들어서 원찰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불교 본연의 목적에, 불사의 본연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원찰은 고려시대 처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라시대에 이미 가문사라는 게 하나 적어놓으시죠. 원찰의 시초는 신라의 가문사라 보시고 있습니다. 신라의 가문사가 최초라 보시면 돼요. 가문사, 신문왕 때 아버지 문무왕을 기리는 게 원찰의 출발점을 보고 있죠. 사형제 삼심제 시행. 사형제 삼심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억울함을 없애야 되니까. 동서대비원. 작년 기출문제 이거. 올해도 아니고 작년 기출문제. 정종 때 개경에 설치한 환자 치료와 빈면 구휼 기관 대비원을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동서대비 좋습니다. 시험에 개경, 서경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 빈민치료기관입니다. 대비는 대자대비 줄임말입니다. 동서대비원에서 대비란 말은 우리 불교에서는 대자대비 부처님의 은덕이란 뜻이죠. 부처님의 은덕을 대자대비의 큰 은혜를 받았다. 기인선상법 향리자제인 기인 규제를 없애고 기인에 대한 성격도 인질 성격도 얕아졌다. 기인선상법 문종 때 송과 국교가 재개됐다. 거란과 예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송과 국교를 재개됐다. 일종의 뭐라 봐야 될까요? 되게 그 예기 정책에 뛰어난 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다가 국교를 수립해서 몰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비보사찰인 흥왕사를 건립 불교를 정리했다. 흥왕사에 미치고 있습니다. 흥왕사. 비보사찰이라는 얘기는 풍수지리에 적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흥왕사. 의천은 12세에 출가해서 13세에 흥왕사의 주지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승통의 자리를 앉죠. 주지가 되고 승통의 자리를 앉게 됐다. 승려란 말은 승려를 통솔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넘버원의 자리에 됐다. 또 저렇게 표현하면 오늘의 요즘에 좀 비슷해 본다면 조계종 총무원장 정도. 인사권과 재정 권력을 모두 다 가져가는 넘버원의 지위를 가져가게 됐다. 너 몇 살짜리? 12살 꼬맹이가. 국청사. 마찬가지 의천입니다. 두 개 절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흥왕사는 유학 전, 유학 후에 건립하겠다. 건립 시기. 불교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지문에 말장난 칠 수 있어요. 국청사, 의천, 흥왕사. 여기는 하음종 계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종파로 본다면
여기는 천태종입니다. 우리 불교 천태종 아직 공부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천태종은 하엄종 플러스 선종의 종파가 합체했다 보시면 돼요. 네. 중국 유학 후에, 유학 전에 만든 절들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 남경 설치, 남경. 우리 좀 옮겨볼까요? 문종시고요. 우리 신라 시대에는 알다시피 삼경 제도가 있죠. 수도를 3개 잡았다는 얘기죠. 고려시대. 고려시대 삼경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금성, 오늘날의 경주죠. 서경, 평양이고요. 개경, 이렇게 수도를 3개를 잡았다. 근데 경주, 여기를 동경이라고 불렀어요. 이 동경을 남경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양주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서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지도상으로 본다면 여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3군데 잡혀 있는데, 여기보다는 서울로 잡는 게 훨씬 더 지정학 지위치가 더 좋을 것 같다. 풍수지도 적용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목적도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 때 당시 양주를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숙종 이후에 본격적으로 문종 때 했던 것들이 숙종 때 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숙종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숙종은 일종의 요즘처럼 구테타를 통해서 자기 조카가 권력을 잡고 있는 걸 물리치고 본인이 왕이 됐죠. 이 사람은 계림공이라 불러서 주로 경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계림공이 돼서 권력을 빼앗고 왕이 됐다. 그러면 개성에서 왕이 됐다면 자기 세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성과 가장 가까운 세력이 새로운 지역인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 가장 지근거리의 측근 세력들을 갖다 키워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서울에 여기에 건물을 짓고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건물을 다 하나씩 짓습니다. 수도에도 하나씩. 왕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왕이 출장을 오게 된다면 그냥 우리 요즘처럼 KTX 타고 아니면 자가용 타고 쑥쑥 가던 시절이 아니에요.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 쭉 먼 길을 가야 되고요. 거기서 업무를 보고 정책을 살펴보고 또다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물들 하나씩 다 짓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건물, 일종의 궁궐에, 작은 궁궐을 봐야 되죠. 그 건물을 호위하는 무사들도 거기에 배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숙종 가죠, 이제. 자, 왕의 업적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시간 다 가고 있네요. 자, 숙종 보겠습니다. 그 고려 숙종하고 조선의 숙종은 다 똑같죠? 이 두 사람은 공통점 합해 발행이에요. 네. 조선의 숙종은 상평통보를 재발행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 숙종 볼게요. 자, 업적 보겠습니다. 1번, 2번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주전도감, 동그라미 별표 나왔습니다. 주전도감. 이렇게 하세요. 잘라봐. 도감이라는 관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임시 관청이에요. 뭘 임시로 만드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전이니까 동전을 만드는 거죠. 화폐를 만드는 관청이다. 의천이 송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송나라에서 화폐를 통해서 물물을 갖다가 사고 파는 걸 갖다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형에게 건의를 하죠. 형님, 우리도 화폐를 만들어서 화폐를 통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하게 되죠. 그 결과 의천이 주장하여 주전도감을 설치, 은병, 할구라고 합니다. 고액의 화폐이기도 하고요. 할구는 말 그대로 주둥이가 넓다. 이런 화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은병인데요. 이 부분이 되게 넓다 해서 같은 말로 은병 또는
활구라다 불러요. 고액의 화폐입니다. 자, 고액의 화폐 성공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네. 아까 했죠. 실패한 이유는 뭐죠? 사고 싶은 물건이 없어요. 즉 상품화 작물이 없어요. 내가 물건을 보고 막 욕심나는 물건이 있어야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게 없어요. 별로. 네. 파는 물건이나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또 새로운 제품이 없죠. 요즘에 충동 구매가 안 되는 물건들이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동통보, 최초의 동전, 해동중보. 이거 하세요. 통보는 퍼스트, 첫 번째 만든 거, 중보는 두 번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와 중보는 같은 의미인데 시기적으로 틀리게 만들었다 해서 통보와 중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만통보, 사만중보, 동국통보, 사만중보, 그 의미입니다. 재정확보, 군사력 강화, 왕권 강화 수단이었다. 네, 본인 새롭게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거고. 자, 봐봐. 어떻게 필요할까? 화폐를 이렇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었다. 이렇게 동국, 통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귀족들에게 요구한다고. 쌀 한 석에 요거 10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통용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 쌀 한 석을 받았다면 이 창고에다 보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시중에는 돈이 도는 거고 창고에는 쌀이 비축될 수 있겠죠. 이런 목적이면 즉 재정 확보, 그 다음에 돈을 많이 하면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왜? 국가에서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면 돈의 이력이 대단해지는 거죠.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고 왕권 강화 수단이 될 수 있다. 화폐를 발행해서 뭐 상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이런 목적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목적들도 같이 있다.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별무반. 자,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신기, 신보, 황마곤으로 구성됐다. 자, 별무반 갑니다. 자, 윤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촉종 때 보세요. 여진족이 되게 성장하게 됩니다. 부족들을 통합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촉종의 건의에서 윤관이 여진족을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합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창피하지. 왕이 어떻게 해야 돼? 실패하는 원인을 보고해야 되겠지. 왜 실패했습니까? 원인 보고해야 돼. 쟤들 기병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기병을 우리 양성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병을 이제 양성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만든 게 신기, 신보, 항마군까지 만들었어요. 승병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여진족을 공격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하필 이때 숙종이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숙종의 아들 예종대에 가서 잠시 텀을 주고 난 이후에 윤관이 예종에게 공격하겠습니다 보고하고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관이 동북구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축조하게 됐다. 지금까지도 동북구성 이치는 아직까지도 말썽 많은 동네 중에 하나가 동북구성 이치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보통 우리는 여기일까 생각하는데 실은 현재까지는 원래 함경 북도 지역에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지켜내지 못합니다. 빼앗긴 애들이 일단 어떻게 다시 빼앗고 싶겠죠. 그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동북구성은 되돌려졌다, 함부하게 됐다. 그리고 이때 윤관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이 시기에 도왔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척준경이 뭐 일당백의였던 용맹성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관의 마음에 들어 척준경을 갖다가 윤관이 스카우트해서 다시 개성을 오게 됐고 척준경이 크게 됩니다. 윤관이 죽자 훗날 척준경이 넘버원의 군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척준경 훗날 이자경과 손을 잡게 됐고, 이 기가 얇았던 척준경 이자경과 함께 이자경의 난에 참여하게 됐고, 그 결과 왕이 꼬셔서 척준경 이자경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척준경은 다시 이자경 왕에 의해서 다시 제거되는 이런 상황. 자, 다시 이어갑니다. 천태종 후원하게 됐다. 인주시와 연결된 법상정을 누르고, 그 법상정은 귀족 불교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자가 신라시대부터 계속 공부했습니다. 자, 대답해봐요. 불교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상에 무슨 상자라고요? 한자상으로 서로상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서로상자의 뜻은요? 차이. 즉 왕족과 귀족은 다르다는 거야. 귀족 불교들은 법상정, 여기는 뭐라고요?
파엄종.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 꽃이 장엄하게 화려하게 피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왕이 통치를 되게 잘하고 있지 않아? 파엄종을 얘기하고 있다.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 왕의 통치가 만발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귀족들이. 법사항종.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 당신 생각이고 귀족들 정파는 법사항종. 다르지 않아? 우리하고 니네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주시와가 연결된 법상정을 누르고 왕권 중심의 불교를 통합해 천태종을 후원하였다. 천태종을 후원하게 되었다. 남경에 궁궐을 짓고 개발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서울입니다. 풍수지리를 적용, 개경 문벌기족을 견제할 목적이었다. 서적포 별표 갑니다. 국자감의 출판사인 서적포를 두고 이축된 관악을 진흥시켰다. 서적포 출판사입니다. 서적포 관악진흥체입니다. 왜? 사학에 갔더니 우리의 기본서뿐만 아니라 유물, 복사물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야. 뭐야 봤더니 인쇄소에서 복사하더라. 학원에서 보면 인쇄소 있지 않나요? 우리 서적포? 그래서 숙종 때 시옷, 서적포에 시옷 해서 시옷 암기하셔야 됩니다. 숙종 때 시옷, 서적포에 시옷 이렇게 암기 코드로 잡으셔야 돼요. 왜? 가끔 다른 왕을 예종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숙종 때 서적포 인쇄소입니다. 평양에 기자사단을 걸려고 기자는 숭배를 강화했던 별표하시고 기출 좀 적습니다. 기출입니다. 그 조선시대까지 우리 알다시피 기자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 이후에 기자가 우리나라에게 인간됨을 갖다가 A 범죄를 가르쳤다. 그래서 기자 사당을 짓고 제사까지 지내는 시기가 있었다. 지금 21세기는 기자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중국 은나라 사람을 보고 있는데요. 기자가 와서 어느 일정 기간 통치할 수 있는 기관에서 역사상으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에서는 기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시대까지는 기자가 당군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게 여러 가지 혜택, 제도들을 만들어줬다. 이런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다. 그 다음에 탐나국을 탐나군으로 개칭하여 제주도를 중앙행정조에 편입했다. 탐나군을 탐나군으로 개칭하여 제주도를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였다. 이것도 국가직 한 5년 됐다. 5년 전 국가직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근친혼 금지령. 유학자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6촌 이내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아쉽게 실천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예종 가봅니다. 예종 가봅시다. 숙종의 아들이고요. 동북구성 축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게 뭐였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진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별기군들이 있을 겁니다. 자, 부왕 숙종이 여진 정보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붕어 사망하자 그 유지를 이어 윤관에게 여진 정보를 명하여 동북 구성을 쌓는 큰 수확을 얻었지만 여진의 세력이 강해서 결국 구성을 함부하였다. 결국 함부했다는 얘기는 실패했다는 뜻이 방어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진 중의 발판이 되고 말았다. 척준경의 한략도 본격 시작되었다. 실은 윤관이 동북 구성을 쌓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점을 발휘하죠. 싸운 전쟁 기록이 거의 없죠.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여진의 추장들을 전부 다 저녁에 만찬식에 초대해서 술을 먹여서 모르게 다 제거하는 상황을 통해서 동북 구성을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국정교과서 고등학생들 보는 교과서에 잘 실리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정정당당하지 않는 걸 되게 우리 싫어해. 그죠? 남자들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정정당당하게 겨뤄서 내가 이기면 이기는 건데 비겁하게 승리를 거두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을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니 야밤중에 만찬식 하자고 술 먹여서 다 칼로 찔러 죽인 게 무슨 나라와 나라가 좀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뺏었기 때문에 전해들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어서 되돌려 준 겁니다. 함부해 준 게 아니라 되돌려 준 거예요. 물론 함부는 맞겠죠. 가무 파견, 별표.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것에 파견된 걸 간무라고 합니다. 간무라고 합니다. 이자겸이 등장하겠다. 이자겸의 딸을 이제부터 어떻게
인천 이씨들이 오늘날에 인천 이씨들. 혹시 인천 이씨 있나 여기 혹시? 인주 이씨 없어요? 손 안 들지 지금. 혹시 이자겸 후손이라 뭘 할까봐 지금. 이자겸의 딸을 비로 맞이하여 이자의 난 이후에 경훈이 씨가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관악지능책 별표 한 3개 가겠습니다. 국자감을 국학으로 계칭 자르시고 슬러시 1번으로 잡자. 국자감을 국학으로 계칭. 국학 내 칠제 설치 2번으로 가겠습니다. 칠제. 사학은 12개 학교를 만들었다고 그랬지. 대학교 건물 12채를 만들었다고. 12동을 만들었다고. 국학 내에 칠제를 설치했다는 것은 7개의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칠제는 왜 만들었을까? 대학교 내 건물 7개 더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수준별 학습이에요. 목적은 수준별 학습을 목적했다. 요즘 말로 좀 레벨업 수업. 학력 수준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은 교실에다 집어넣는 방법들. 그 다음에 학문 연구의 청연각과 보문각 3번으로 잡시다. 청연각과 보문각. 학문 연구 기관이자 도서관과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연각과 보문각. 청연각은 그 궁궐 내, 보문각은 궁궐 밖에. 그 이유는 출퇴근이 힘들어서. 좀 희한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양형고 4번 잡자. 양형고. 장학재단 양형고를 설치하게 되었다. 예나 지금 똑같지 않아? 대학에 가면? 공부는 참 잘하는데 가정환경이 좀 안 좋은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교 수업을 들 수 있거나 마치게끔 하는 제도. 고려, 조선 다 같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도요. 구제 도감과 해민국. 도감 자르라고 그랬죠. 임시관청입니다. 빈민구제와 질병. 해민국에는 빈민에게 의약을 담당했다. 아까 왕이 먹는 약국은 무슨 약국? 상약국. 그 다음에 보건궁 별표 하고 앞에서 기출 적습니다. 보건궁은 기출입니다. 궁궐에 도교선을 건립하여 도교를 진흥하겠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다 합격을 원하죠? 대답해봐요. 예요, 노예요? 예스잖아요. 합격 원하잖아요. 그죠? 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 예정이에요. 네. 보건궁,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정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책을 보면 다 이해하죠. 근데 책을 덮는 순간, 숙종이야, 예종이야, 기억이 안 나는 수가 있어. 해동비록 편찬, 김인존, 최선 등의 왕명으로 편찬한 도참서. 해동비록,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X 졌습니다.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려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쭉 다 했고요. 자, 식사 후에는 통치체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